안녕하세요. 은영씨의 꽃피는 바다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사람마다 이제 그 달란트가 달라서 늘 참아왔어요. 이유는 탈북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저한테 여자 소개를 많이 해달라고 해요. 네, 소개 많이 시켜줬습니다. 좋은 소리 한 번도 별로 들은 적 없어요. 그 성사 되기 전까지는 엄청 칭찬을 듣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가족을 데려온 사람들, 내 힘으로 가족을 데려온 사람들의 또 다른 고충이에요. 아픕니다. 힘듭니다. 한부모입니다. 네, 우리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 복지 시스템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시스템에 그 혜택을 받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감정 따위 다 묻고 살거든요. 아픔은 똑같아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치고 그 험악한 꼴 안 본 사람 없고요. 다 비슷해요. 아무리 초급당 비서의 장녀든 막내든 아픔은 똑같아요. 색깔만 다를 뿐. 어떤 색깔을 이해하냐면 저는 장녀이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부터 책임감을 전수하고 동생들을 책임지라고 항상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걸 부모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했고 군대 생활을 정상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조직 생활을 했죠. 저의 막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늦둥이로 태어나서 저의 사랑도 9년 듬뿍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만나기 전까지는 돈으로 줬으니까 행동으로 사랑을 받았잖아요. 돈이 전부예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 네, 북한에서는 돈이 전부예요. 북한에서는 돈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전부다라고 생각해서 대학 갈 수 있는 기회, 또 강의할 수 있는 기회에 있었지만 강의는 부모님들한테 욕될까봐, 부모 형제한테 언젠가 방송을 보고 가족들이 피해 입을까봐 안 갔고요. 대학은 따뜻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 공부할 수 있는 그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질 않았었어요. 부모님들한테, 동생들한테, 또 두고 온 딸한테 내가 보답하는 길은 돈을 벌어서 북한에 돈을 보내는 거였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동생과의 만났을 때요. 네, 저 그 이야기 할게요. 동생 데리고 올 때 이야기. 원래 브로커를 한 3명, 4명, 5명을 보냈는데요. 북한 사정상 제가 보냈던 브로커한테 못 오고 마지막에 건너 지금 이제 막내랑 같이 온 브로커가 있어요. 우리 집에 처음에 왔을 때 TV로 갔어요. 저의 남동생이라고 나왔던, 사촌 남동생이라고 박승철인가? 라고 나왔던 어린애기가 있어요. 그 친구가 원래 북한의 브로커였어요. 그 브로커가 저희 막내랑 걔가 양강도에서 사는데 만나서 4월에 만나서 10월까지 못 넘겨보냈어요. 국경에 있으니까 돈을 계속 보냈어요. 돈을. 왜냐면 돈이 없으면은 그 국경에 있는 브로커들이 이렇게 목숨같이 지켜주지 않을 것만 같았고 또 그런 사례도 많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북한에서는 먹을알이 있으면 4배 채울 먹을알이 있으면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북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돈을 보내고, 돈을 한두 번 보낸 게 아니라 한 차례는 남아있는 두 동생을 위해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돈을 보내면서 똑같이 나눠줘. 우리가 2, 3년은 돈을 못 줄지 몰라 아껴 쓰라고 이야기라고 돈을 줬더니 그 돈을 막내가 자기 남편한테 주고 왔어요. 남편하고 안 산다고 해놓고. 저한테 말을 넘어오기 전에는 엄청 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왜 못 데려오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 돈을 남편한테 주고 제 동생들한테는 안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돈을 아들이 머리가 이렇게 자기 아들이 머리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쓰러졌대요. 본인이 이제 막내가 10월 13일 날 넘어왔는데 그 넘어온 그 노정 중에
아들의 소식을 듣고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또 이 브로커네 집에로 돈을 또 보냈죠. 보내서 받아서 아들한테 안 줬거든요. 그 브로커네 집에서 썼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안 믿었어요. 못 믿었죠. 근데 이 넘어오는 과정도 동생하고 조카만 원래는 다 데려오려고 했는데 나머지 동생들은 무서워서 못 오고 이 막내만 북한에 몰리니까 자기 딸만 데리고 국경으로 왔던 거예요. 와서 넘는데 오늘 넘는다라고 했으면 국경을 넘으면 우리 이쪽에서 북한 사람이 북한에다가 또 지령을 줘요. 군대들 잡고 하거든요. 저기 동쪽으로 이금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집에 찾아가서 이 사람들을 넘겨줘라라고 하는데 이 군대들이 움직여서 동쪽을 가니까 동쪽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를 2-3번 속였어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잡아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군대들이 막 시간을 못 내요. 그러다가 가서 잘못 얼쩡얼쩡 하다 보면 부의군한테 걸리고 경무부 걸리고 특별단속에 걸리면 자기네 모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개쌍욕을 다 하고 벌금을 물릴 거 아니에요.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뒤치가닥거린 제가 다 했어요. 단 한마디도 동생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거기서 잡힐까봐 살아만 있어라. 그러고 계속 저는 땅 파서 돈 주는 것처럼 그때는 아깝지 않았어요. 지금은 살짝 반신반의예요. 엄청난 이 정착의 과정에 폭풍과 같은 이 쓰나미를 저한테 3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넘어오기 일주일 전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또 안 믿었죠. 또 거짓말 하면은 이게 한 번 북한 군인들을 쓸 때마다 돈이에요. 여기에 있는 브로커는 얼마나 미치겠어요. 저는 브로커한테 요거도 먹고 돈대로 지불하고 동생이니까 그쪽에다가 뭐 지금 걸리니까 뭐 추우니까 뭐 말 못해 뭐 지금 뭐 도청 장치가 떴어라고 하면 저는 숨도 못 쉬고 돈만 주는 입장이었거든요. 듣기만 하고. 그러면서 이제 10월 어느 날 넘어온다고 하는데 정확히 13일 날 넘었는데 갑자기 브로커랑 같이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원래 예정에도 없었어요. 근데 그 브로커가 군대를 갔다가 탈영병이었어요. 탈영병. 그러니까 잡게 되니까 이렇게 넘어오려고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기에 누나들이 있다고 하니까 여수에 누나들이 있대요. 2 누나가. 그래서 그러면 그쪽에다 이야기하고 와라. 그러면 중국 코스는 그래서 갑자기 이야기 되는데 그쪽에서 돈을 이제 그 남자 브로커는 그쪽에서 돈을 이제 누나들이 주기로 했대요. 저한테. 그래서 그럼 그래라. 그러면 여기 이쪽 브로커한테 그 오는 여정을 거기다 같이 동생하고 조카 인수인계하는 데다 하겠다라고 이행을 했는데 3일 있다가 또 전화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누나들이 사업 확장해서 돈 1푼도 못 대준다고 그랬대요. 일을 툭툭 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해달래요. 막내가. 근데 보세요. 저도 살아가는 동안 계속 돈을 보내줘서 없었고 저의 이 바다 사업도 정책 사업이에요. 썰에 TV를 보고 자기 멋대로 남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여기가 전라도니까 빨갱이 동네라고 하대요. 빨갱이 만나서 돈 많은 장사꾼 빨갱이 만나서 제가 이제 그 득을 보고 산대요. 좋아요. 그리고 탈북민들 단체에 조금 이제 협력해서 몇 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돈을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에 오면 저희 집에 다 와요. 그럼 와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밥을 얻어 먹을까요? 내가 사줄까요? 내가 줄까요? 제가 주죠. 어려울 때마다 부부 싸움 해가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있고 알바하면 2시간 하면 2만원 주고 1시간 하면 만원 줬어요. 그것도 알바 예정에도 없던 시간에. 그런 사람들이 문턱을 드나들면서 살다가 가서는 제가 전라도 탈북민들한테 돌아오는 돈 녹음 파일도 있어요. 그 녹음을 해서 보내준 사람이 있어요. 참. 그전에는 아무리 말을 들어도 그러려니 했거든요. 대통령도 욕하는데 하고. 전라도 탈북민들한테 준 돈을 제가 민주당에서 주는 돈을 제가 다 해먹고 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1푼도
양 당의 돈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제 힘으로 저희 남편하고 노동으로 해서 번 돈이에요. 저희 남편도 저를 만났을 때는 신용불량자 직전이었어요. 빚더미였고 또 제가 세 번째고요. 없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같은 고향 사람한테 힘은 주지 못할 망정 시기와 질투, 이 지옥에서 살아가는데도 못 살 때는 탈북민 하지만 비슷해지면 사천이 땅을 사면 배 아프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래도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건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북한에서 지역에서 살아봤기 때문이에요. 동생한테 안 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향 사람들 여러분, 특히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대요. 그만큼 벌었으면 다 벌은 거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난 주머니에 없는데. 그만큼 벌었으면 기부 좀 하고 살래요. 이제 온 사람, 5년 된 사람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지? 물론 무시하죠. 그치만 하도 들으니까 이제 막내가 여기 뛰쳐나가면서, 처음에 왔을 때 정착하다가 뛰쳐나가면서 이제 많은 탈북단체, 지성호 의원님 그 먹발 사랑에 좀 있었어요. 제가 소개시켜줬었어요. 그래도 국회의원을 노래하는 그런 먼저 온 탈북민들이 있어서 그래도 말 한마디 이야기 하나 바르게 해주겠지라는 희망 바람이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줬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탈이 난 거죠. 이제 월급을 안 줬다. 그리고 동생을 그냥 착취했다. 또 동생을 데리고 온 이유가 내가 심심해서다. 내가 외로워서다. 아니, 외롭든 뭐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왜곡되는 게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꽤나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암에 걸려가지고, 왜냐면 자기 딸 중국에서 데려다가 공부 안 시키고 같이 돈 벌어서 온 가족을 탈북시킨 사람이 있어요. 동생네 가족을. 근데 여기에 와서 원망만 해요. 어떻게? 언니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들어오고 24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 24시간씩 그때 당시 일을 하고 있는 언니들도 있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씀씀이도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게, 저는 목숨을 그 사회가 싫어서 뛰쳐서 나왔고, 막내는 저희 구미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환경이 다르다 했잖아요. 제가 계속 도와줬잖아요. 거기 있을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장 노릇을 했잖아요. 늘 조직적인 생활보다, 책임감보다는 나 위주로 살았던 삶을 살았더라고요. 사랑만. 그러니까 늘 남을 탓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만남에 다른 사람들이 개입을 하니까 막내가 5년 차 됨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솔직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듣기 싫지만 많은 탈북자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북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그분 뒤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나왔으면 그분 뒤에는 또 다른 아픔이 있어요. 그 채널은 그 인권, 북한 이야기만 하는 이야기지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라는 걸 저는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분명한 건 진솔한 삶이잖아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진솔한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열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렇다고 미워하지는 말아주세요.